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전세 전멸, 이것은 생존의 문제다.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 전세값 폭등의 어떤 배경, 그리고 지금 현재 경부축 라인을 중심으로 전세 물건이 어떻게 동나고 있나, 전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부작용까지. 자, 그리고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세 가격이 최근에 경기 수도권, 서울 수도권, 자, 얼마나 폭등을 했는지 한번 수치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 전국 전세 가격 상승률이 0.25에서 0.28, 이게 10월 초에 나온 수치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다. 경기 수도권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KB에서 그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지역들이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그래요. 인천 서구가 제일 많이 올랐고, 대전 서구, 뭐 창원 진해구, 그리고 서울은 뭐 금천구, 동작구, 노원구, 자,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특히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도 안산, 단원구, 그 다음에 성남 분당구, 자, 이 정도 0.58 정도 올랐다. 자, 문제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오른다. 그 가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수급 지수가 있는데 거의 200이 꼭지라고 보면 돼요. 200이. 자, 그런데 그 전세 수급, 이제 쉽게 말해서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다. 자, 10월에 192라고 그래요. 자, 근데 경기도는 또 심각해요. 서울이 192고 경기도는 197이에요. 이제 목에 찼다는 거예요. 이제 전세 매물이 단지별로 거의 없다. 뭐 한두 개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초저금리, 결국은 초저금리. 부동산 임대차 보호 3법 어떤 대책으로 인한 그런 그 전세 가격의 폭등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초저금리다. 자, 왜 그러냐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빌라에 사는 것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걸 선호한다. 자, 그 아파트도 구축보다는 신축 아파트를 더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대출 능력이 커지다 보니까 아파트로 몰린다. 그러니까 다세대는 오히려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역전세. 자, 그래가지고 국가가 전세 반환 보증금을 빌려준 것을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것의 대부분이 바로 다세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택의 공급수는 충분한데 왜 전세 가격이 못 잡히느냐. 처음에 이제 그 임대차 보호 3법이 만들 때 낙관적인 전망을 했죠. 자, 그 낙관적인 전망은 바로 이런 다세대, 그리고 단독, 빌라, 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전에야 빌라도 살고 10년 된 빌라도 살고 20년 된 빌라도 살지만 최근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고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주 여건이 더 좋은 대규모 택지 아파트는 더 올라가는 것이고, 전세 가격의 상승률을 우리가 볼 때, 상승률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전세가율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집값 대비 전세 가격이 얼마이냐.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 거품이 꼈냐 안 꼈냐, 그리고 실수요가 어느 정도인가, 자, 그리고 앞으로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런 것을 판단하는 그 가장 중요한 수치가 전세가율 상승률이다. 자, 그런데 그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 상승률이 지금 53.6%라고 그래요. 53.6. 자, 이게 저번 달에 비해서 0.3%가 올랐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그 2016년이죠. 2013년부터 올랐지만 본격적으로 오른 거는 이제 2016년이라고 볼 때, 자, 그때 정점이 75.1%였어요. 자, 그때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서울의 전세가율 상승률은 계속 떨어졌겠죠? 자,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매매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전세값과 매매값이 갭이 멀어지니까 당연히 전세가격 상승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상승률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더라. 자, 이게 아파트 전문가들이 보면 아주 기이한 현상이다. 아주 기이한 현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전세가율 상승은 사실은 매매가 하락이 원칙인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세가격 상승률이 올라가면 매매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고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자, 근데 이게 임대차 보호 3법을 만들면서 이제 정부는 이제 낙관적으로 봤는데, 자, 그리고 그리고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기존 세입자는 혜택을 받았어요. 임대차 갱신을 하면 되니까. 갱신하면 5%만 올려주면 되니까. 5%도 안 올려줄 수 있죠. 표준 임대료가 지역마다 틀리니까. 신규 세입자들, 새로 임대를 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시장에 나온 물건이 없으니까 불리하고 또 왕창 올려서 내놓으니까 폭등한 가격에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경기도의 전세가율은 지금 7월에 68.5%라고 그래요. 자, 경기도는 더 높아요, 서울보다. 아무래도 집값이 이제, 서울보다 가격이 낮으니까. 자, 그런데 9월에 71%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진 2.5%, 거의 3%가 올랐어요. 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자, 보통, 전세가율이 60%가 넘으면은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어떤 그 아파트 시장에서의 어떤 그 지금까지 보여줬던 사례예요, 사례. 자,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60%가 넘으면 또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전세가율이 낮을 때는 그게 거품이 되는 거예요, 거품. 자, 그런데 전세가율이 높을 때는 거품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면 전세를 사는 사람은 실수요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또 거품이라고 또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전세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 자, 보면은, 자, 전세 가격. 자, 이게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어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라 전세 가격이 급등한데, 원인이 있다라고 또 우리가 또 봐야 돼요. 초저금리라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와 정부의 대책이 전세 가격을 급등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할까? 자, 요즘에 전세 물량이 급감하는 이유 중에는 기존에 그 많지도 않은 전세 물량을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정부가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를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자,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팔기는 싫고 매물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팔기는 싫고 세금은 내야 되니까 바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세 보증금을 높여서 받았는데 자, 그 돈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금리가 초저금리니까 은행에 넣어놔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돈을 가지고 그게 이제 일종의 부채인데 그 돈을 가지고 남의 돈을 가지고 또 주식 투자는 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월세나 반전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임대차 보호 3법을 적용한 시기가 매우 안 좋았다. 공급량이 부족한 시기에 그것을 적용한 것도 문제지만 초저금리 시대에 임대차 보호 3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기존 세입자들은 갱신권을 사용하니까 기존 전세 물량이 급감했겠죠. 그런데 새로운 전세입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겠죠. 신혼부부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새로 들어오는 수요를 시장의 공급량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신축들이 공급을 해줬는데, 자, 그런 신축 전세 물건으로 안 나오게끔 또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전세 가격 폭등 이유를 보면, 자, 요렇게 한 9가지 정도 되나요? 자, 이러한 이유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의 대부분이 다 대책에서 나온 거예요, 대책에서. 자, 신규 주택에서 왜 안 나오는지, 기존 주택에서 왜 전세 물량이 안 나오는지 하나하나 보시죠. 주담보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주담보 대출을 안 받고 신규 주택을 사는 분이 거의 없겠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신축 전세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대책이잖아요. 자, 토지거래 허가지역, 강남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있죠? 자, 여기는 무조건 실거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갭 투과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 전세 만기가 되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실거주가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임대차 보호 3법,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이것도 대책이고. 자, 신규 임대사업자가 이제 진출이 안 돼요. 임대사업이라는 걸 폐쇄시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다세대 그런 건 있지만은 아파트 쪽에서는 이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했는데, 전세 물건을 공급했는데, 이제 공급자가 없어지는 거야. 자, 이것도 대책이잖아요. 자, 분양가 상한제로, 전세 수요가 급증했다. 자, 이제 앞으로 주택이, 분양받는 주택이 싸니까 저렴한 주택, 즉, 로또 아파트가 되는 걸 분양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전세로 사는 거야. 자, 이것도 대책이에요. 자, 그리고 실거주 의무 조건이 강화됐어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따라 3년, 5년, 7년, 막 그렇게 또 실거주 의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전세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자, 거주 기간에 따라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다 보니까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오래. 싫어도, 그 지역이 싫어도 내가 살아야 돼.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자, 이것도 대책. 양도세 감면 실거주 2년 의무화. 자, 이제 웬만한 지역은 규제 지역이니까 무조건 이제 2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세 물건이 안 나오고. 자, 이러한 대책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그 서울 수도권에서 전세 물량이 얼마나 없는지 한번 이 네이버 부동산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은 제가 그 경부 축의 라인만 봤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경부 축의 라인은 가장 중요한 축이잖아요. 가장 일자리가 많고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이죠. 자, 우리 일자리가 몰려있는 지역이죠. 강남부터 수원까지 그 모든 일자리, 대한민국의 메인 일자리들이 다 몰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을 것이다. 자, 그런 지역의 어떤 전세 상황을 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봐야 될 지역이 위례 지역, 그 다음에 판교, 분당, 그 다음에 용인, 그 다음에 광교, 수원, 동탄. 자, 여기까지 한번 라인을 쭉 보자는 거예요. 전세 수요가 있나, 전세 물건이 있나. 자, 보시죠. 자이넨 센트럴 자이. 전세 물건이 5건이 있네요. 이거 5건이라고 해봤자 또 한 건이에요, 이것도. 자, 여기는 3건. 위례 자이 3건, 2건. 여기는 24건 있네요. 여기는 그래도 많네요. 자, 가끔 이제 전세 물량이 조금 많은 데가 있어요. 자, 이런 아파트는 뭐냐면 고가 아파트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 10억, 11억 이런 고가 아파트. 큰 평수의 경우에는 전세 물량이 조금 있어요. 자, 그래도 이제 그 위례의 경우에는 조금 있어요. 위례의 경우에는 조금 있어요.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분명히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완성되어가는 신도시잖아요. 아직 정주 요건이 다 안 갖춰진 거예요. 아직 교통도 안 좋고 원활하지 않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전세가 조금 있다. 자, 이런 지역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세 물량이 동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그 위례에서도 이 중심가 정주 요건이 좋고 그나마 이제 교통이 좋고 완성이 되어가는 도시는 전세가 역시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전세가 없고 이런 신도시에서도 정주 요건이 완성되어 있는 도시는 전세가 있고 전세가 조금 없고 조금 대형 평수나 조금 아직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은 전세 물량이 좀 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자, 이 서울 쪽, 예를 들어 이 송파 쪽으로 가면 거의 전세가 없어요. 자, 거의 없고 월세만 조금 있다. 자, 서울 쪽은 거의 전멸이다. 자, 그 서울 쪽에서 자꾸 이 외곽 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후에 10월달 이후의 흐름은 그 외곽 쪽으로 전세를 찾아 나오는 그 물량, 흐름.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죠. 판교도 보시면 판교역이죠. 이 중심가 쪽의 물량을 보면 거의 없죠. 아예 월세만 2개 있네요. 푸르지오 월드마크는. 자, 여기는 고가 아파트예요. 붙들마을 8단지 휴먼시아. 매매가가 18억에서 21억인데 월세만 2개 있네요. 월세. 자, 이 판교는 이 판교 벤처밸리가 있다 보니까 수요가 많겠죠. 고가의 수요도 많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고가의 아파트도 전세 물량이 딸릴 수가 있어요. 자,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여기가 이제 판교의 대장 아파트 같은데, 자, 여기도 월세 500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월세 500짜리. 자, 알파돔 판교시티 고가 아파트에 16억짜리 딱 하나 있네요. 하나. 똑같은 물건이네요. 이거는 붙들마을 9단지 금호 어울림. 전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서판교 쪽으로 한번 가보죠. 서판교 쪽은 좀 물건이 있을까요? 자, 외진고서 한번 보죠. 외진고도 전세 물건이 하나. 자, 여기는 4개인데 여기도 역시 하나겠죠. 자, 거의 단지별로 한두 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두 개. 거의 없다. 판교는 거의 없다. 자, 이 판교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판교 벤처밸리에 어마어마한 직장이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이 없다. 자, 분당을 한번 보시죠. 이 분당은 정주 요건이 완벽한 도시죠. 어떤 구축의 아파트니까 아파트의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그 기반 시설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완벽한 지역이니까 수요가 많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전세가 없다고 봐야 돼요. 아무 데나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정자역 쪽 한번 보시죠. 자, 정자역 쪽 공무원 3단지 매매만 15개 있네요. 매매도 많지도 않네요, 여기는.
자, 상록 우성 아파트 여기 한번 보시죠. 전세가 3개가 나왔는데, 자, 여기는 전세 물건이 3건이 있네요. 3건이. 자, 다른 지역. 자, 여기 한서울 6단지 뭐 전세 물건 역시 없고, 대부분이 찍어보면 전세 물건이 없어요. 위브 제니스 전세가 16건. 자, 이런 데가 이제 고가 아파트예요, 고가. 자, 전세가 이제 대형 평수니까 13억 정도. 자, 이게 13억이라고 해도 보니까 거의 같은 물건 같아요. 같은 물건이 겹쳤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전세 물건이 한 많아야 2건, 3건. 고가 아파트는 많아야 2건, 3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파크도 마찬가지고. 자, 아이파크도 많아야 한 3건 정도. 고가 아파트만 그나마 좀 남아있다. 자, 미금역 쪽으로 한번 보시죠. 미금역 쪽에 가면, 역세권에 월세 하나, 청솔 유천 화인 아파트, 매매가만 있고, 역시 청솔 계령 뭐 2건인데 뭐 1건이겠죠 이것도. 자, 청솔 아파트 여기도 전세가 거의 없네요. 자, 거의 여긴 전세가 더 없네요. 자, 전세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청솔 공무원 아파트 전세가 10건이 있는데 보시죠. 이거는 1건이 있네요. 1건. 자, 그것도 1층인데 4억 5천이에요. 4억 5천. 가격이 이제 그나마 있는 것도 층도 안 좋고 가격이 이제 급등해서 나오니까 전세 물건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전세 물건이 거의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지도 마찬가지겠죠. 자, 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1건. 자, 현대아파트 수지 구청역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전세가 3건. 자, 이것도 뭐 전세가 1건이겠죠. 자, 여기도 전세가 1~2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한번 용인 수지의 비역세권을 보시죠. 비역세권 안쪽에 있는 거. 전세가 하나도 없네요. 권영 아파트는. 자, 권세가 여기 하나도 안 찍혀요. 여기 전세 1건.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 전세 1건이 산속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전세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자, 용인 수지 이 9단지 주공 아파트. 이건 평수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전세가 4건이 있는데, 자, 전세가 이게 얼마예요? 이게 49제곱미터면 뭐 한 20평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세가 4억이네요. 4억이네요. 이거 도대체 매매가가 얼마나요? 매매가가 5억 9천인데 전세가가 4억이에요. 4억. 매매가도 좀 제가 보기엔 뭐 비싸 보이는데 전세가가 4억이에요. 자, 이거 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게 2000년도 된 아파트예요. 한 20년 된 아파트인데 그런데도 전세 물건이 없다. 자, 그런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현대 성우 아파트 25평이 전세가 4억 3천에서 5천, 매매가는 5억 8천 정도. 근데 4억 5천. 자, 그러면 1억 3천 정도의 갭이네요. 자, 이렇게 전세가 비싸니까 비싼 매물만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도 비싼 매물만 있다. 수지도 전세, 여기 뭐 학군이 좋은 지역이니까, 학군이 좋은 지역이고 환경이 어떤 그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지역이니까, 교통도 좋고 강남에 대한 접근성도 좋으니까 기존에 전세 물량이 조금 있는데 그건 다 비싼 거. 자, 그냥 적정 가격에 있는 물건들은 하나도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 물건이 전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흥을 한번 보시죠. 자, 기흥도 보시면 전세 물건이 거의 없어요. 자, 기흥 더샵 프라임뷰. 자, 매매가가 6억에서 13억 정도는 아파트인데 전세가가 거의 없다. 전세가 거의 없다. 자, 역시 역세권 한번 보시죠. 자, 역세권도 보니까 역시 전세가 없다. 자, 전세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자, 기흥은 더 없네요. 자, 이 기흥 같은 경우는 교통이 좋잖아요. 주변에 그 산업 그 단지들이나 일자리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대형마트도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더 없는 거죠. 뒤져보면 전세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기흥도 없다. 동탄부터 보시죠. 자, 동탄이 이제 뭐랄까요? 이제 입주가 거의 완성되는 단계이고, 도시가 이제 정주 여건이 좋아졌잖아요. 정주 여건이 좋아졌어요, 이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전세가 가격이 급등했고 전세 물건이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동탄역, 자, 역세권에 보시면 이제 여기 9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동탄 운암 퍼스트빌 전세가가 6억 정도인데 매매가는 한 9억 2천. 자, 그러니까 한 3억 정도의 갭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전세가율은 한 60%는 넘는 것 같아요. 자, 가격이 조금 비싸니까 비싼 매물밖에 없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탄 시범 더 샵인데 여긴 전세 1건. 자, 매매가는 뭐 13억까지 가는데 전세가 하나 나온 게 7억이네요. 7억. 자, 전세가율은 별로 높진 않은데 7억의 전세를 주고 동탄에 살아야 된다. 참 이게 이제 가격이 너무 오른 거죠. 이게 서울의 출퇴근 거리 하시는 분이라면. 시범 호반 베르디움, 여긴 전세가 아예 없어요. 자, 그러면 요 약간 동탄에서도 약간 외곽 쪽 호수공원 쪽 한번 보시죠.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여기 전세는 아예 없고, 자, 여기가 전세가 더 없네요. 더 레이크 부영단지, 여기도 없고, 자, 여기가 전세가 더 없네요. 전세가 뭐, 한 개, 두 개 정도. 상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탄도 역시, 전체적으로 전세 물건이 한두 건, 뭐 조금 많은 데는 두세 건, 다섯 건, 뭐 그 정도 있는데 아주 비싼 매물밖에 없다. 뭐 없는 단지도 많고, 자, 광교도 이 호수공원 근처 중심 상가 쪽에 전세 물건이 거의 없다. 자, 얘는 이제 없고, 그 다음에 광교 이편한 세상 전세 2건 있네요. 여기 뭐 비싼 아파트인데 전세 2건, 서밋플레이스 전세 1건, 그 다음에 레이미안 광교 아예 없고, 자, 광교는 전세가 아주 더 없네요. 자, 광교는 전세가 말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나마 이제 여기 광교 중용 엑스프레스에 전세 물건이 좀 있는데, 여기 역시 또 고가 아파트잖아요. 고가 아파트. 자, 대형평수의 고가 아파트는 전세 물량이 조금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통을 보시죠. 자, 영통은 또 이게 수요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자, 이제 전세 물량이 있나 보시죠. 자, 전세가 단지별로 한 건 내지 두 건, 전세가 조금 있네요. 10건. 전세가 없는 단지가 많고, 있는 단지가 조금 있어요. 자, 이 신나무실 주공 5단지 이거 보시죠. 자, 여기는 이제 25평이죠. 25평인데 매매가 3,500이에요. 매매가 3,500인데 전세가 나온 물량이 전세가 3억 2천이고 3억 2천까지 나오네요. 전세가 3억 3천, 3억에서 한 3억 3천, 전세가 3억에서 3천 정도 나오고 매매가 3억 5천. 그러니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로 안 들어가는 거죠. 깡통이 될 수 있으니까, 깡통 전세가 될 수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나마 있는 물량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전세가 조금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세 수요자들이 깡통 전세가 될까봐 안 들어가는 거죠. 자, 예전 같았으면 이게 이제 갭 투자가 들어오는데, 이제 갭 투자를 할 수가 없는 또 그 규제가 있잖아요. 취득세를 또 많이 내야 되니까, 요즘은 갭 투자가 많이 줄었으니까 또 사지도 못하고, 또 이게 이제 그 구축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전세 공급이 많아지면, 전세 공급이 주변에 많아지면 이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자, 그러니까 또 이걸 살 수도 없고, 자, 이러한 그 기이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기존에 그 어떤 그 갭 투자들이 투자했던 물건들이 전세 가격을 높이내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나마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붙어버리는 깡통 전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런 단지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전세 가격의 어떤 부작용과 대책, 어떤 대책이 또 마련될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요즘 그 화제가 부총리도 그 마포에 전세로 살았는데, 그 집 주인이 실거주를 입주한다면서 나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총리도 집을 구해야 돼요. 본인이 만든 대책에 의해서 본인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책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에 세입자들이 권리가 너무 강화됐어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을 고쳐달라 그러면 화장실의 그 타일 색깔까지 자기들이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정을 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집을 매매로 내놓으면 아예 집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임대차 계약서 쓸 때 굉장히 까다롭게 쓰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게 가불간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봤듯이 그 임대차 시장은 그 대부분의 대책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는 초저금리로 인해서 아파트의 수요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의 물건이 적어졌고, 자, 그것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 자, 그리고 기존에 봤듯이 전세 물건이 그나마 있는 곳은 딱 두 가지 경향이 있다. 한 가지는 대형 아파트들, 대형 고가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15억, 16억 주고 전세 산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게 또 깡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조금 물건이 있더라. 그리고 신도시에서도 정주 요건이 아직 안 갖춰진 데는 물건이 있더라. 자, 근데 그 지역도 이제 연말로 갈수록 물건이 없어지겠죠. 전세 물건이 없어지니까 그 지역으로 찾아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썩다리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이 전세가와 매매 가격의 갭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는 거예요. 2, 3천?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가격이 매매가가 올라왔으니까
거의 매매가로 전세를 사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깡통 전세가 결국은 이제 큰 사회 문제가 앞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잘 들어가셔야 돼요. 잘못 들어가면 그 돈 못 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돈 돌려달라고 해서 그 주인한테 얘기해서 또 법원까지 가야 되고, 자, 그러한 그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전세로 산 집을 내가 나중에 그냥 넘겨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단계에서는. 전세에 물건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강남 3구 마용상에서는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전세를 못 구하니까 사람들이 매매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매매로. 자, 이 전세 문제는 어떤 생존의 문제. 내가 전세를 못 구한다고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빌라로 가야 되는데, 자, 요즘 빌라는 잘 가질 않아요. 애들이 안 가니까, 그리고 정주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빌라 쪽은 전세가 남을 수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아파트로 달려오다 보니까 이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지금 정권을 잡은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면, 자, 지금은 그나마 이제 그 갭 투자를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근데 이 갭 투자가 다시 극성을 부릴 수가 있어요. 제대로 그 어떤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초보 갭 투자들이 또 많잖아요. 뭐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으면 뭐 그냥 나는 그 집을 살 수 있다. 자, 그런 생각으로 또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한 그 최악의 갭 투자가 또 발생을 하면 여기서 또 집값이 또 폭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급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가격이 또 급등을 한다. 자, 그러면 이건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대책을 내놓겠어요, 여기서. 예? 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묶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밖에 없는데, 자,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쉽지가 않다. 자,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는다는 얘기는 또 전세 물건을 딱 말라버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또 가격이 급등하면, 진짜 이 정권의 어떤 틀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틀이 흔들리게 된다. 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세 가격이 급등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웬만한 전문가들은 이 부동산의 이 임대차 보호 3법이 나오고, 그동안에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은 전세 가격을 급등할 수 있을 거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 정부만 예상을 못했다. 자,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의 얘기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 아니, 자기의 정권의 명운을 걸고 지금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데 전문가의 얘기를 안 들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나. 만약에 여기서 또 집값이 폭등하면 내년에 서울에 보선이 있잖아요. 시장 보선이 있잖아요. 그죠?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면 아무래도 선거에 불리하겠죠. 매매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여기서 매매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선거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전세가가 올라가서 또 매매가가 올라가면 정치공학적으로 또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여당을 지지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될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시나리오로 또 간다고 하면 또 방관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세 가격이 너무 치고 올라와서 매매를 자극할 수도 있다. 자, 그게 문제이고, 자, 그리고 어떤 깡통 전세가 계속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다 보면 이제 원룸 빌라 뭐 그런 데서도 또 깡통 전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어디에서 깡통 전세가 나오냐면 신축 빌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빌라는 잘 안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역세권의 신축 빌라야.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들어가요. 가깝고 깨끗하니까. 근데 그게 또 매매가에 들어가서 결국 물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문제가 되니까 신혼부부들이 신축 빌라 들어갈 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썩다리 아파트들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은 지역에서 들어갈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점들이 전문가들로 또 상의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